얼마 전 보잉사의 방산 부분에서 파업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 생각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사상으로는 보잉의 방산 부분 노조에서 사측에 20%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하였고, 사측에서는 수당 등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40%의 인상인데 이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업의 가장 큰 문제는 미공군의 주요 사업들을 현재 보잉사에서 수주를 해서 혼자 하고 있는 것들이라 도입이 지연될 시에는 전력 공백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보잉사가 수주한 사업들을 몇 가지 보면 최근의 대표 사업은 차기 제공 전투기인 F-47이 있을 것이고, 언제 나올지 참 궁금한 차기 훈련기인 T-7,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하는 차기 조기 경보기인 E-7, 당장 급한 급유기 사업인데 주유도 잘 못하는 KC-46, 해군 항공대 활동 범위 확장에 필수인 무인급 유기 MQ-25, 연줄로 도입시킨 개필러용 땜빵이긴 하지만 최강의 F-15인 F-15EX 등등이 있겠네요. 저 중에 가장 급한 것들이라면 급유기 사업인 KC-46일 겁니다. 미국의 급유기 전력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다른 문제들보다 생존성 문제로 스텔스급 유기인 KC-Z로 나머지들을 대체한다고 결정했다고 하지요. 물론 조기 경보기 사업도 급하지만 저건 한 해 만에 하는 걸로 결정권 자선에서 아직 확정이 되질 못하고 있고, F-47은 중국의 급부상을 막으려면 어서 진행돼야 할 테지만 그 정도로 급한 건 어떻게든 하고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보잉사의 수주들이 정치적 연줄도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트럼프 1기 정권에서 국방부 부장관이었던 패트릭 세너에는 아예 보잉사 부사장 출신이었지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 보잉사의 수주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기체 품질 이슈가 계속 나오는 업체를 억지로 두둔해 가면서 계속 수주를 주고 있다면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요. 보잉이 수주를 안 했었다면 KCX와 TX 사업의 계약자가 에어버스와 록히드 마틴이 됐었을 겁니다. KCX 사업에 제시됐던 A330 MRTT와 TX 사업에 제시됐던 T-50이 수주했었다면 과연 미공군이 지금 적골이 났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은 방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방산업종은 국가전략사업으로 필수 유지 업무에 지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파업이 일어날 일이 없도록 숙련공들에 대해 임금이나 복지를 사측에서 고려해줘야 할 텐데 과연 그걸 잘하고 있을런지. 방산업이라는 게 민수산업들처럼 완전 자동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생산량이 들쭉날쭉해 항상 라인 유지 비용을 유지할 만큼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라인을 자동화할 정도로 자본을 투자할 규모의 경제가 되지도 않으니까요. 자동차처럼 연간 몇백만 대씩 생산을 한다면 자동화를 할 수 있겠지만 연간 생산량이 많아야 100여 대 정도인 공장을 자동화하기에는 그 돈씨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에 사람 위주의 생산 라인이 만들어지고 품질을 위해서는 숙련공의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조선 노동자들의 노동투쟁이나 조선 인력의 부족 사태를 보고 있으면 세계로 뻗어나간다며 선전하는 사업들도 결국엔 다른 나라에 비해 싼 숙련공들의 임금 후려치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보잉사의 파업과 우리나라의 환경, 이 두 개를 보며 비교해보면 과연 누가 부럽고 누가 욕먹을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